여러분, 예술가의 신념이 상업적인 압박이랑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끝내 거부하고 세상에 나온 한 권의 책이 얽힌 아주 극적인 투쟁의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이 작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글의 심장 같은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고요. 바로 이 책, 밤의 노래의 저자가 실제로 맞닥뜨려야 했던 딜레마였습니다.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는요, 아주 독특한 예술가 한 명이랑 그의 특별한 작품이 있어요. 먼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밤의 노래라는 책이 뭐랄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음악에 대한 깊은 생각, 아주 날카로운 시, 또 자전적인 이야기까지 여러 장르가 막 뒤섞여 있거든요. 저자인 김성홍 작가,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두 개의 세계를 사는 분이거든요. 한 손으로는 피아노를 치는 음악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글을 쓰는 시인인 거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그의 작품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출판사에서 책의 일부를 아예 드러내라고까지 한 걸까요? 그렇게 거의 2년 동안 출판사 문을 두드린 끝에 드디어 연락이 온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전화였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출판사가 딱 문제 삼은 게 바로 3부, 파편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혹시 정부 지원금이 끊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본 거죠. 이건 뭐 작가한테 책의 심장을 그냥 도려내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였어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검열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저자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신념을 꺾느니 2년 동안 공들인 원고를 그냥 묻어버리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이 책은 그냥 묻히는구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출판사랑 계약이 결국 엎어지고 나서 작가가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다른 출판사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 두 번째 출판사의 반응은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 첫 번째 출판사에서는 이건 위험하다고 봤던 바로 그 부분을 이 대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좋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예술적인 가치를 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이 책은요, 총 4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파트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데 마치 클래식 음악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유머를 거쳐서 한국 현대사의 아픈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 같아요. 일부 뮤직박스에서는 작가가 음악가로서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요. 예를 들면 시벨리우스나 쇼스타코비치 같은 작곡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냥 곡 해설이 아니에요. 음악가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글이죠. 그러다가 2부 휴머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진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자가 2달 동안 감자를 무려 40kg을 먹었던 썰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놔요. 그리고 드디어 나왔네요. 논란의 중심이었던 3부, 파편들입니다. 여기 제목들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절규, 도살자들의 노래.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순간들을 정말 날 것 그대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다시 음악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책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조각들을 모아서 음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딱 완성시킨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뭘까요? 결국 이 밤의 노래라는 책이 겪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글 모음집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신념과 그걸 알아봐준 한 출판인의 용기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인 셈이죠. 결국 이 책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요? 또 창작자들은 이 팍팍한 현실의 제약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